그러면서 2013년 11월 21일부터 친서방 세력의 키이우 시위 발생. 자, 키이우가 어디예요? 키예프가 중부 지역이죠. 당연히 친서방에 가깝습니다. 반러시아적이라는 겁니다. 시위가 발생할 때 이런 특성들이 좀 전제돼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시위가 저 동쪽이나 남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위 강경 진압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시위가 확산됩니다. 대통령이 서방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오나치 자칭 민족주의자 세력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반시위법이 제정되고요. 아예 시가 전쟁 양상이 나타납니다. 폴란드 외부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군 투입을 하려고 하자 푸틴이 전화를 걸어 군 투입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2월 21일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중재를 나섭니다. 그리고 타협안이 합의를 봅니다. 타협안 합의를 봤는데 조 바이든한테 직후에 전화가 오죠. 주요 건물에 있는 경찰병을 수도 외곽으로 철수하세요라고 요청, 모르겠습니다. 점잖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후인 2월 23일 시위대, 그냥 시위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의회 등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군사 쿠데타로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점령한 상태,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하고 그 의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투르치노가 임시 대통령이 되고 그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고 그 의회에서 러시아, 앞서 말씀드려서 소개드렸죠. 러시아가 어떤 위치인지 제2공용호 사용금지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부지역 또 남부지역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자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투표를 해서 90몇 프로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독립선을 하게 되고요. 동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 또는 자치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유로마이단의 전체 과정입니다. 유로마이단 이후 드러나거나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인데요. 3국이 중재하는 합의안을 거부하고 총기를 휘두르며 무력으로 대통령 관저와 의회를 장악한 세력 신나치라고 말씀드렸죠. 스보보다 계열 등의 시위대입니다. 이걸 나중에 정당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다 피신했고요. 물리로 장악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이대선 결과를 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점령당한 2월 23일부터 수주일 전에 시가정 발생 이전에 이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란드 유럽 등의 차관보와 제프리 페이엣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유출이 됐죠. 이것도 다 어렵지 않게 한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신장면 누구를 참여시켜 누구를 저지할 것인지 등 통화 내용처럼 그 친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한 인물이 새 정부의 총명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협조와 국제적 지위가 높은 인물의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조 바이든입니다. 유로마이단 주도 세력의 실체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조약을 맺었다가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데 침공을 할 우크라이나를 먼저 당연히 점령을 했겠죠. 이 점령을 할 때 나치를 반겼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끼리 있었습니다.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전후에 CIA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빼돌려서 베를린과 서방으로 빼돌려서 이들을 별도로 육성을 합니다. 대소련 전사로 양성하고 장기적인 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출판사를 설립해서요. 다 이제 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민족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실상
러시아는 아주 잔인한, 소련은 잔인한 짓을 했고 반면에 뭐 나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등등등등. 이런 역사 조작을 하고 이걸 교과서로 만들죠. 물론 당시부터 이미 국내에 유포하려고 했겠지만 그때는 뭐 그 상황이 엄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거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교과서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래서 청소년층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역사 민족의식 왜곡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학파들 상대로 해서 뭐 학계 다 진출해 있고 연구비하고 친일 인사를 키우고 정관계 다 침투시키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바로 유로마이단을 주도한 세력이고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물리력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들이 1차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로 오렌지 혁명 때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 때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죠.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렌지 혁명 때 활동을 했고요. 2014년 유로마이단,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로라는 게 마이단 광장입니다. 유럽 광장,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친유럽, 친서방 시위대, 친서방 광장 시위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유로마이단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뭘 갖고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깃발과 함께 나치 깃발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 나치 군복을 입고 나오기도, 이런 이야기 아마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유태주의를 공공연하게 표방합니다. 이게 청소년층에 대단히 넓게 확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어느 조직과 연계가 돼가지고 유럽에도 확산시키고요. 미국에도 대단히 넓게 확산시킵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은 정규군 아예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지금 이미 편성되어 있고요. 동부 지역에는 이들이 주로 투입돼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붕을 방어하고요. 홀로코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및 종교 유적지 등을 파괴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의 주역 수보보다 말씀드렸죠. 이 당수입니다. 올레 탄이복참 눈빛, 이 시선의 위치는 손이나 뭐 거의 똑같네요. 누구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로마이단 지지를 선언하는 존 맥케인, 물론 지금 고인이 됐죠. 맥케인과 함께한 탄이복입니다. 시위 현장입니다. 나치 SS 부대 심벌 완장을 차고 시위에 참여한 당원들입니다. 이런 게 전 세계 서방 언론에 많이 나간다면 이런 내용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과연 세계인들은 이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 상황을 좀 더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다각도로 아파하지만 다각도를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란드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스보보다당이 당시 파루비를 만나는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수보다 한 급발 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위 중인 기간입니다. 2월 6일 탄이복 눌란드, 뭐 선거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회가 물러나지도 않은 시기인데 차기 총리가 된 야체노프가 한 자리에 있네. 놀랍습니다. 네오나치 당수, 미국 차관보, 차기 총리까지 어떻게 시가전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만남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파루비는요, 이 파루비라는 사람은 나중에 신정부의 국가안보국 국장,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무슨 자리입니까? 신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대통령 그 이상의 위상을 점하는 이 국가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나치당의 창립자가 이 국정원장 자리를 꿰찹니다. 쿠바의 몽구스 작전이 다시 한번 생각나지요.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동부 지역이 이제 분쟁적화가 되고 크림반도가 이제 그 선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웅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스테판 반데라라는 서부 출신, 서부, 정확히 리뷰, 서부를 그 상징한 리뷰 출신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부 지역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혁명 민족주의자 조직을 설립했고요. OUN으로 보통 많이 알려 있습니다. 정확한 약칭은 아닙니다만은. 앞서 잠깐 소개드렸죠. 나치가 독일군이 소련을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왔고 등등 할 때, 이때 이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나치에 협력하는데요. 나치와 함께 유대인을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120만에서 160만 명 학살합니다.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거죠. 이용했으면 끝이니까요. 이거 혹시 잘못하다가는 민족주의 돌아서는 거 아니야? 해서 툭 시켜버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OUN 조직원들이 폴란드인을 10만여 명 학살합니다. 지금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과 참 겹쳐서 보면 참 씁쓸하다는 겁니다. 종전 직후에 CIA에서 사독행, 이것도 말씀드렸죠. 반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KGB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게 이 사람을 기리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머리부터 보십시오. 아예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국기를 휘두르고, 한쪽에 나치기를 휘두르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휘두르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기를 휘두르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예. 보십시오. 예. 자,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실 정규 군화되어 있는 아조프 부대이고요. 이건 이미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 즈음부터 달러의 위상, 미국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된 시점부터 저는 전면에 부상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실체이기도 합니다. 유로 마이단 이후 드러나서 확인된 사안들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CIA와 FBI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러시아 일간지 아니죠. 빌트 인터넷에 보도했고요. 독일 정보기관 소식통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소식통 앞서 지난달 중순에 CIA 국장이 키예프를 비밀리에 방문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늘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그냥 늘상 갔던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CIA 국장이 뭘 했느냐, 이걸 이제 일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부 도시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떻게 제압할 거냐, 장기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을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 마이단 이후 경제 침탈과 정보기관의 이건 제가 쓴 표현입니다. 막걸리 보안법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늘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몬센토, 두평 등등. 2014년 이후입니다. 몬센토. 당시에 몬센토 경비병의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계셨죠. 그 후에 민영화가 착착 지는 농경지가 탈취되고 등등. 그래서 당연히 야누코비치는 이걸 막으려고 했었죠. 저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오히려 이건데요. 앞서 있었던 건 익숙한 이야기니까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이건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의 미 대사관 현직 참사관이 한국 이민자예요. 한국 이민자 후손인데,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그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적을 수여해버려요. 미국 국적이 있는데. 그리고 국적을 수여한 그날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장관을 합니다.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시스템 모든 거 다 갖춰 놨겠죠. 뭐 IMF나 또 글로벌 기업들 등등 다 뭐 하시고 싶은 일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면 저는 또 거기까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연방정부 또 뭐 무슨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네요.